그럼 이제 다시 6번부터 볼게요. 야, 오늘 대열구문 파티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대열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엇이? 많은 비이성적인 것들, 비합리적인 것들이 세상 속에. 그럼 여기선 세상 속에 많은 비합리적인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there 하고 in the world still exist 블라블라 이렇게 써도 나쁘지 않았어. 거기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비합리적인 것들이. 그래서 어차피 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든지 아니면 in the world there still exist 이렇게 써주든지 세상 그곳에 여전히 존재한다 비합리적인 것들이. 어느 쪽으로 가든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장소 부사가 요렇게 나뉘어 들어가서 마치 안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더라도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비이성적인 것들이 세상 속에 요렇게 보던지 아니면 거기에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가도 되고 세상 속 그곳에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봐도 어쨌든 많은 비이성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장소부사 도치가 일어났다는 거 요거 하나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뒤쪽 보시면 나도 지금 이거 자료 제대로 보는 거 지금 처음이라 너희들하고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같이 합시다. 여기선 지금 when부터 여기까지 부사절이 되겠고 그리고 주어 여기에 동사 그리고 and 끼고 주어 동사 이렇게 박혀있네요. 그래서 from a distance의 개념은 멀리서라고 읽으시면 돼요. 멀리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멀리서 보여지면 그들이 지닌 결함, 소유격이죠. 바로 이 녀석들의 결함이 사라지고 오로지 저 녀석들의 매력만 남는다. 그럼 멀리서 보면 결함이 안 보이고 매력만 보인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 가까이서 보면 무엇이고 멀리서 보면 무엇이다, 이제 그 개념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에서 여기 박혀있는 수동태는 나중에 같이 수동태 문장 주로 다룰 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 대목에서는 여전히 이제 일형식 구문에 해당하는 요소로서 그들의 결함이 사라지고 오로지 그들의 매력만 남아있다. 요 정도 해석에 대해서 정리만 잘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구문독해의 그 목적 자체가 노가다예요. 노가다. 해석 노가다를 통해서 이제 주어 부분, 동사 부분, 식구 부분 읽어주면서 해석의 마디를 이렇게 설정해주는 이 훈련이 먼저고, 이거 해주고 나서 내가 한 번씩 이게 이 의미다라고 이렇게 다듬어주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장 이해하고 해석하고 문장 이해하고 끝. 근데 애초에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문독해가 반드시 이해로 이어지느냐? 이거는 아니니까. 해석만 되면 일단 100% 끝인 거고, 거기에 이해가 더해지거나 재진술이 들어가면 이제 100% 이상을 공부하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바꿔서 단위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으니까 일단 해석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번까지 읽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8번 보면 여기 man 주어, becomes가 이형식, learned가 이 뒤에 붙어주는 pp인데 과거 분사로 붙은 개념인데 보통 동사, 과거 동사, 그리고 과거 분사 요렇게들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동사로 간주하고 여기까지는 과거 분사 past perfect 라는 녀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쓰일 때는 보통 뭐 완료가 돼 있다든지 뭐 수동의 의미라든지 그 외 기타 복잡한 것들을 듣게 되는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수동의 뉘앙스가 내포돼 있다, 일단 여기까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석하고 내가 몇 마디를 더 붙여볼게. 그리고 여기 by ing 라고 돼 있는 거 요거는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뭐뭐 함으로써 라고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 해석해보면 어떤 남자는 배우게 된다. 뭐 함으로써? 질문을 물어봄으로써. 그럼 질문을 물어봄으로써 란 얘기를 다듬으면 어떻게? 그냥 질문을 함으로써 라고 읽을 수 있지. 요걸 함으로써 어떻게?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의 뜻은 뭐야? 사람들은 뭔가를 물어봄으로써 학습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간단한 문장인데 이제 해석 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죽였어. 어떤 뭐 여자애를 죽였어. 그럼 지금 이 대목에서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행동을 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행위자와 당하는 사람 객체가 둘이 있을 때 가능한 게 수동태거든. 그럼 이 대목에서 수동태라는 건 이 당하는 객체를 앞으로 꺼내서 쓰는 건데 여기다가 kill을 그냥 써주면 갑자기 여자애가 죽인다로 의미가 바뀌잖아. 그래서 맞춤법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거야. 나 수동태야 라고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요렇게 표지판을 세워.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 형태로.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남자애가 죽였다가 되지만 요렇게 써주는 순간 여자애가 죽임을 당했다 라고 해석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문장이 어떻게 응용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보통 수동태는 BPP 요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뒤쪽에 있는 과거분사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동사의 성질과 형용사의 성질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그럼 이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구조가 응용이 가능하냐면 흔히 was라는 이형식 동사 뒤에 과거분사를 붙여서 문장의 형태는 수동태라고 볼 수 있으나 형식으로 보면 이 형식 뒤에 보어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오는 단어를 해석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다른 이 형식으로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 그럼 똑같이 여자애가 죽임을 당했어도 remain을 쓰는 순간 죽임을 당한 채로 남아있으니까 살해되어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고 seemed killed를 쓰시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아직 판단을 하긴 이르지만 살해된 것처럼 보여 라는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고 그지? 그럼 여기에 become을 쓰면은 became killed를 쓰면은 굳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는 얘는 살해당해서 남아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면 이거는 원래는 살아있다가 살해를 당해 죽게 되었다 라는 그 과정까지 내포하는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써도 되는 수동태인데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전달하려고 그 수동태 구조에서 비동사에 해당하는 was 이 형식의 개념을 응용해서 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 부분 여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니까 저런 모양이 가능하구나 라고 한 가지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빠른 사람들은 잠깐씩 일시정지해 가면서 봐요. 그리고 다음 여기 9번 문장 보면은 여기 matter 주어 seemed 이 형식 그리고 뒤쪽에 of small importance 여기가 보어쯤으로 보면 돼. 길게 보면 to be까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할 얘기가 많으니까 살짝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문장을 해석만 해보면 그 문제는 뭐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작은 중요한처럼 보여요. 작은 중요함처럼 보여요. 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사실 조금 중요해 보인다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스몰의 개념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문제거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중요해 보인다
라고 국어적 접근도 되겠지만 사실 영어적으로 보면 이 녀석이 어느 정도의 부정어의 뉘앙스를 띠면서 중요성이 작아 보인다는 의미로 읽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겠어. 그래서 그 문제는 다소 사소해 보인다.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요 정도로 읽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해석의 경우는 이렇게 가볍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있다면 여기 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는 보통 of 더하기 추상명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거를 형용사로 간주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개념은 너희들의 문법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그 프린트에서 되는 것만 된다고 설명하시고 다음에 너희들이 인식할 때는 이것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이 구조가 파생되는 원리 자체가 painting of value 라고 하는 이 명사구 개념에서 이게 보통 가치를 지닌 그림 요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head 이 그림이라는 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명사구가 아니라 문장화 시켜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림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a painting is of value 라는 비동사의 삽입을 통해서 센턴사이징, 문장화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렇게 be of 명사가 뜨면은 원론적으로는 이 구조를 have, 가지다 정도로 읽어. 그림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 처음부터 이랬던 명사구에서 문장으로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of 언저리에 있던 해석의 원칙이 변하지 않고 적용되는 거거든. 이게 좀 어려울 순 있어.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는 어차피 문법 문제에 나오는 건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거에 정해져 있다. 거기에 대해서만 한정시켜 외우시고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는 be, of 개념을 그냥 have 요렇게 읽어줘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 구조를 가지고 문장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다시 그 문제는 뭐뭐처럼 보여요? 작은 중요함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을 다듬으면 뭐야? 중요성이 작아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읽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원리는 이제 나중에 배워도 늦지 않아요. 큰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하라고 잠깐 던져준 거니까 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팁이 될 수 있게 가볍게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10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10번 문장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happy의 개념 자체가 형용사로 박혀 있고 여기 are, those 주어가 돼 있죠. 여기서 are는 이형식 동사로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who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들어와서 이어지는 문장이 돼. 주어를 꾸미는 수식어가 이만치 길어지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보를 더 기억시킬 목적으로 혹은 길어서 무거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어가 뒤로 빠지는데 이거는 이제 문장이 나타난 결과론적인 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해서 행복해요. 누가?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기쁨. 독서의 기쁨을 알고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뭐야? 독서의 기쁨을 아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독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뭔가 하나를 또 설명을 해보면 10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우리가 1형식, 2형식 자동사 구조에서 혹시라도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은 조동사가 들어오는데 조동사 개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자리만 바꿔요. 아유 잘하라니. 자리만 바꾼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던 그 장소부사 도치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주어 다음에 1형식 동사 오고 장소부사가 오면 그냥 얘네 자리만 바꿔서 장소부사 나오고 1형식 오고 주어가 나왔듯이
지금 보고 있는 10번 문제에서도 주어 다음에 이형식 나오고 보어가 나오는 문장은 그냥 보어가 먼저 나오고 이형식 나오고 주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사에 해당하는 1형식과 2형식의 문장의 형태이니까 이렇게 바꿔 쓰는 문장이 가능하다는 거. 둘째, 이 구조가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순서만 바뀐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자신감 있게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구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야? 너희가 생각을 했을 때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를 자르면 왼쪽은 주어 자리잖아. 그지? 그럼 주어의 역할은 누가 해? 명사가 하지. 근데 문제는 너네가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를 잘랐는데 왼쪽에 주어가 없고 부사구만 있어. 혹은 형용사만 있어.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혹시 이럴 경우엔 틀렸다고 보지 말고 여기 있는 동사가 1형식이나 2형식인지 확인해.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맞잖아? 그럼 그때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장소 부사 도치이거나 혹은 보어 도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만 있어주면 너네가 해석을 할 때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야. 나 이거 지운다. 그럼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10번 문장에 대해서 내가 하나 얘기해보면, 자, 내가 아까 너네 분사라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 동사의 성질과 형용사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럼 이 부분 때문에 너희 눈앞에 벌어지는 구조가 뭐가 있냐면, 첫째,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친절해요. 사람들이. 그지?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interested, 흥미를 느껴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interested are people. 요렇게. 그럼 이제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겠네. those are, 글씨가 미워요. 자, those are blessed. 죄송합니다. NG가 자꾸 나지만 오늘 건 편집하지 않겠어. blessed are those who persecuted by others. 이렇게 써주면 축복받아요. 누가? 그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은 persecuted, 박해받아요. 타인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의 상급이 클지어다. 뭐 이런 식의 문장도 영어 성경을 보면 요렇게 축복받은을 강조하려고 PP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사에서의 도치라는 것은 주어랑 자리만 막 바꾸는 거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동사 왼쪽으로 주어가 있을 자리에 명사가 있지 아니하고 부사구나 형용사구가 가득하다면 혹시 1형식이나 2형식 동사인지 확인하시고 뒤에 주어 있나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도치 구조를 배우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시험장에서 문법 문제에 적용되는 게 어떤 원리냐면 이제 이런 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blessed and 또 뭐가 있을까요? admired is a man who helps the poor and a man who are generous. 이렇게 써주면 이게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을 봤더니 주어 자리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어 자리에는 pp만 있지. 그럼 이 순간 보어 도치를 의심하고 동사가 몇 형식인지 봤더니 이 형식이 있는 애야. 그럼 보어 도치인가 보다 하고 여기 주어 봤어. 근데 문제는 요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까진 좋은데 문제는 관대한 사람 해서 주어가 하나, 주어가 둘 있지. 그럼 이거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is를 색깔이 똑같다. 여기 있는 is를 어떻게 해줘요? are로 고쳐야지. 그래서 나중 가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보는 문제는 이런 식의 구조 확인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당장은 너네가 뭘 확인한다? 요 단계적 접근. 주어가 있을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만 있다. 그럼 동사가 1형식이나 2형식인지 확인한다. 맞다면 뒤에 주어 있나 본다.
여기까지만 확인되면 완전 5등생이고 그럼 말할 때 순서만 바뀐 거니까 고스란히 읽어주면 돼. 행복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기쁜 독서의 기쁨을. 그 다음 멈추면 안 되지. 정리해야지. 어떻게? 독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시 여기까지 한번 끊고 편집해서 올린 다음에 다음 뒤로 이어서 읽어줄게요. 그 쉬는 기간 동안 무리해서 진도를 빼기보다는 너희들 수업 진도 나갈 때 도움이 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거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